you no matter where I go.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2부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저는 이국희고요. 여러분들 18번부터 선생님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까지는 어땠나요, 여러분? 쭉 따라올 만 하셨죠? 그리고 어쩌면 1번부터 이렇게 듣다가 그냥 스킵 이렇게 한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8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전반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요. 혹시나 본인이 다 맞췄어도 그래도 해설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유익할 겁니다. 보통은요, 해설 강의 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 답만 구하는 거 이렇게 듣고 끝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해설 강의의 취지가 아닌데 선생님은 그게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100점을 맞았어도 해설 강의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100점을 맞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맞췄을 때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풀이를 해주시거든요. 아, 그럼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 문제 엉겁결에 맞추긴 했는데 내가 이 힌트를 활용하지 않았었구나.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였었구나. 이 문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학력평가 해설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부부터는 좀 꼼꼼하게 차근차근히 여유를 갖고요,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18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요, 도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도형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도형 나오는 게 이제 정사각형 관련된 게 아까 초반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나오는데, 이 문제들 나오면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눈에 좀 보이는 그런 도형 문제예요. 보통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3월 모의고사 때 도형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도형 문제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고 되게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 18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조금만 보시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EFGH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4점 A, BF가 한 직선 위에 있고요. 이 B는 1이고 AF는 5가 되도록 문제에 나올 거예요. 요거는 겹치게 놓았을 때 선분 CD와 선분 HE의 교점을 I라고 하자.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알파벳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때 직사각형 EBCI의 넓이가 정사각형 EFGH의 넓이의 4분의 1이래요.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EBCI의 넓이가 EFGH의 4분의 1이래요. 4분의 1. 이렇게. 이 넓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뭐가 더 크단 얘기예요? 이게 더 크죠. EBCI. 그쵸? 아니, EBCI가 작고 얘가 큰 거죠. 그쵸? 자, 이때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단 1보다는 A가 크고 B가 그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A, B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요, 문제풀이 할 때 뭔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을까봐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는 거지,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자연스럽게 A보다 B가 크죠. 그쵸?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예요. B를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 결론만 먼저 써보면 EBCI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요게 EFGH, 즉 EFGH 요 넓이의 얼마? 4분의 1배래요. 그러면 이 EFGH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얘가 얼마냐? B제곱이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EBCI의 넓이는요, 넓이는 사실 여기다 사각형을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정확한데, 요거의 넓이는 B제곱에다가 뭘 곱한 거냐면 4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겁니다.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넓이는 어차피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1이니까요. 세로가 얼마가 돼야지만 넓이가 4분의 B제곱이 될까? 얼마? 그렇죠. 얘가 4분의 B제곱이죠, 그냥. 그쵸? 이 넓이가 4분의 B제곱인데 가로가 1이에요. 그럼 세로가 4분의 B제곱이 돼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여기 이쪽에 보니까 얘가 A예요. A.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4분의 B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 하나,
a와 4분의 b제곱이 같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활용 안 한 게요. 이 가로의 길이가 a거든요. 근데 이 가로의 길이가 a인데 a에서 1을 뺀 게 요만큼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의 길이가 b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그러면 b-1이 되는 거겠죠. 돼요? 근데 여기 a에서부터 f까지의 길이는요 5예요. 그럼 얘 더하고 이렇게 더하면 a 빼기 1과 b 빼기 1을 더하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와 b에 대한 뭐다? 연립방정식이다. 연립방정식.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 없애줄게요. 그럼 결국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6이 나옵니다. a 더하기 b는 6이니까 a라고 하는 거에다가 요 b에 대한 관계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b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럼 a라고 하는 거는요 6 빼기 b예요. 6 빼기 b 4분의 b제곱 4를 곱해볼까요? 그럼 이 친구 24 빼기 4b는 b제곱이 될 거고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빼기 24 빼기 24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b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b라고 하는 거 길이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정수나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근해 공식 사용해 볼게요. x, b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거 b니까 b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4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24 곱하기 4 16에다가 4, 2, 8, 96이 되겠죠. 그럼 96이 될 거고 거기다가 16을 더하니까 96 더하기 16 하니까 112 이렇게 됩니다. 돼요?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뿔마 자 112라고 하는 거는요 소인수분해를 대략 해보면 4, 2, 8 4, 8에 32 그럼 4, 7에 2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 4루트 7이에요. 4루트 7 됐죠? 그럼 여기 있는 거 2하고 2 이렇게 다 약분이 가능한 거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뿔마 2의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떨궈야 될 게 있죠. 뭘 떨궈야 되냐? 얘는 결국은 길이잖아요. b라고 하는 건 길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음수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2 빼기 2 루트 7이잖아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 루트 7 이렇게 오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b를 해결하면 돼요. 어때요?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물론 여기에 있는 거 4분의 b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식을 세우기가 좀 어려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같다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쭉 풀어가는 거니까 이것만 잘 잡으면 나머지들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4점짜리였고요. 요거 19번 가볼게요. 19번 선생님이 정말 이번 학력평가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물어보고 싶었구나 라는 그런 취지는 좀 보였습니다. 학력평가 출제자분들이 너희가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좀 잘 알고 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그게 여기 19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근해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근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 근을 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제곱근을 활용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건데 근데 이 근해 공식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판별식이 D가 0보다 클 때는 뭐 실근이고 D가 0일 때는 실근인데 중근인 거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허근이다. 이렇게 근을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근이 분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에는 실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왜 허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얘기거든요. 볼게요. 차근차근히. 다음은 x에 대한 방정식의
요건데 요거의 근 중에서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개 이기 위한. 그러면요, 얘는 지금 4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4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2개의 허근을 갖는데요. 이해되시죠? 자, A는 1인 경우, 즉 A가 1인 경우에는 요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뭘 써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그럼 가라고 하는 거, 요 안에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즉 1 마이너스 얼마예요?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깥에 i가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3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이 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허근이 2개가 나오는 거 맞죠? 여기에 있는 거 뿔마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예요?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볼 거예요. A가 1이 아닌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는 0의 근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봤던 거 x제곱 더하기 요거에 대한 것도 봐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요거의 근을 구했더니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조건이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들어올까? 여기에는요, b제곱, 그쵸? 마이너스 얼마? 4a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돼요? 자, 요게 나예요. 요게 나. 이해됐죠? 첫 번째,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요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판별식 얘기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오는 식 자체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꼴인데 얘가 왜 0보다 커야지만 실근이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냐? 0은 이제 뭐 0일 땐 당연히 실근인 거고요. 왜 그러냐? 근호 안에 있는 게 얘가 양수면요, 당연히 걔는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게 만약에 0보다 작다면 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근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제곱 빼기 4a라고 하는 거, 즉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때가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식, 요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근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실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진짜 딱 전국을 찌르는 거죠. 너 판별식 제대로 알고 있니?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은 0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풀면 되겠죠. 풀어볼까요? b제곱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4a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같거나 큰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요, 4분의 1, 4분의 1보다 같거나 같거나 작은 게 되는 건데, 여기에 또 추가로 붙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닌 거다. 그리고 얘는 뭐보다는 크다? 일단 0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풀 거는 a의 a 빼기 4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0과 4 요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여기 있는 판별식으로 실근이 나와서 요 조건이 나왔는데 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얘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을 했는데 a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아까 가라고 하는 거는 3이었었죠? 3. 이렇게 두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요, a제곱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게 0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같거나 큰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실근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요 식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다? 얘가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허근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판별식 써야 되겠죠?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1 마이너스 4a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a는 4분의 1보다 크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조건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a 빼기 4, 얘가 0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수직선으로 보게 되면 0과 4 여기보다 같거나 작고, 그쵸, 같거나 작고 같거나 크다, 요 범위. 그럼 얘하고 같이 겹쳐야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보다 큰 거, 그리고 얘는 4보다 큰 거. 그럼 뭐가 더? 그렇죠, a는 4보다 큰 게 되는 거다. 이해돼요? 여기 등호가 있죠?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도 이렇게 포함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4가 되는 겁니다. 다는 4. 돼요? 따라서 1과 2에 의하여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나눠서 풀었잖아요. 얘들 중에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가 2이기 위한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위에서 정리했던 거 쭉 나열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요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a가 1일 때 했고요. 그 다음에 a는 뭐보다 같거나 클 때? 4보다 같거나 클 때 요 경우 한 거죠. 위에 가다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하고 나에 알맞은 식을 FA라고 하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 요거 3이니까 얘가 이제 P고요. 다에 들어갈 거 얘가 이제 Q예요. Q. 그리고 이게 FA예요. 이게 FA. 이때 P 더하기 Q 더하기 FO. 그럼 FO는 얼마? FO는 25 빼기 20이 되고요. 얘가 5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 PQ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7이거든요. 그럼 7 더하기 얼마예요? 5를 하게 되니까 얘 얼마? 12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판별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지문이 또 길었죠. 지문이 기니까 진짜 풀다가 조건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런 빈칸 문제는 앞뒤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좀 쉽게 파악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별식의 의미, 근호 안에 있는 거의 의미, 이거를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2라고 하면 되고요. 20번 넘어갈게요. 20번. 자, 20번도 만만치 않았어요. 20번 넓이에 대한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 0,0, 1,0, 1,2, 0,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가 있는데, 실수 K에 대하여, 근데 K가요 요 범위예요. 요 범위.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요. K는 0과 1 사이입니다. 자, 직선 Y는 K가 세 선분 OC, OB, AB와 만나는 점을 DEF라고 하자. 이런 건 뭐 뒤에 보면 알 거고요. OED의 넓이를, 자, OED 요거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A, FE의 넓이를 S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 FB 요거의 넓이를 S3, 그 다음에 DE, BC의 넓이를 S4라고 하자. 이런 것들 알파벳 좀 잘 보셔야 돼요. 껌뜻 잘못 보면 이제 이런 거 틀리죠. 1번, 2번, 3번, 4번인데 뭐 1번, 3번, 2번, 4번 뭐 이렇게 두면 문제 아예 달라지니까. 이때 S1 빼기 S3 그거의 제곱과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 그리고 S2 빼기 S4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값. 미니멈. 돼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 좌표는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이 좌표는 적을게요. 1,2. 여기 있는 거는 0,2. 0,1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넓이를 하나씩 이름을 붙여볼게요. OED 얘가 S1. 자, 두 번째 OAFE 이게 S2. 세 번째 EFB S3. 네 번째 DEBC 얘가 S4.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얘들의 관계식을 꺼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요만큼의 높이가 K니까 K로 자른 다음에 요것들을 따로따로 다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사실 구하기 쉬워요. 근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S4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요. S1과 S2 각자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어느 정도 합쳐진 걸 구해보자. S1과 S2의 넓이를 더하면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K예요. 그래서 얘는 K가 나옵니다. 돼요? 자, 또한 S3과 S4를 더하면 여기에 있는 요 사각형의 전체 넓이는요, 얼마가 되냐면 얘는 2분의 3이 됩니다. 돼요? 2분의 3. 2분의 3? 아, 아니죠. 잠깐. 요거 얼마예요? 요거 1이죠. 1 더하기 2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3 맞네. 2분의 3 맞죠? 자, 2분의 3이에요, 얘가. 그러면 S3 더하기 S4는 2분의 3에서 밑에 있는 거 빼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요 밑에 있는 거 빼버리면 요거 두 개 합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또 이 다음이 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더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 쓸게요. S1에다가 S4를 더했더니 1 높이 얼마? 1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S의 2에다가 S의 3을 이렇게 더했더니요, 1 곱하기 2에다가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1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조금씩 찾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찾냐?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 S1에서 S3을 뺀 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S1과 S3이 뭔가 엮이게끔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른 색깔로 할까요? 이걸로 이 식과 그 다음에 요 식, 요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가지고 요 형태가 나오게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버리면요, S2가 날아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남냐면 이 친구 두 개는 S1 빼기 S3를 하게 되면 K 빼기 1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여기 빼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비슷하게 좀 느낌이 오죠.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얘하고 자, 봅시다. 문제 S2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S4, 그쵸? S4.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S2하고 S4를 갖다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잠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시. 그럼 뭐하고 뭐를 엮어야 될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뭐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3과 2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그쵸, 요게 나오겠죠. 해볼게요. 자, 요것과 요거 돼요? 뺄게요. 그러면 S2에서 S4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고, 가운데 있는 S3는 날아갈 거니까. 자, 여기 있는 거 등호 이렇게 넣고요. S2 빼기 S4라고 하는 거는 1에서 저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3 마이너스 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의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K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K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이 됐으니까 요거를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S1 빼기 S3은 K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K에 대한 함수가 될 건데, 이 K에 대한 함수가 최소값을 갖는 거, 그걸 구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단? K는 0과 1 사이에서. 요거는 이제 좀 지켜줘야 되고요. 그럼 볼게요. 요거 전개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K 더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돼요?
자, 그럼 2k 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그 다음 더하기 얼마예요? 4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것도 어쨌건 2차 함수의 그런 꼴을 보려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해서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2로 묶어볼게요. 2로 묶으면 k제곱 마이너스 3k, 괄호는 그냥 한 번만 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2분의 3k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되겠죠? k 빼기 4분의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원래 없던 거니까 빼기의 16분의 9가 되겠죠? 더하기 얼마? 4분의 5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제 좀 전개하게 되면 2 곱하기 k의 빼기 4분의 3의 제곱 빼기 얼마예요? 8분의 9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얼마? 얘는 8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계산하면 얘가 결국은 아래로 볼록이 되면서 k값이 언제일 때? 4분의 3일 때, 요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또 되냐?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여기 저기 있잖아요. 0과 1 사이에서. 그러니까 k가 4분의 3일 때 우린 최소값이 될 거고, 이 최소값은 얼마냐면 8분의 1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함수를 물어보는 거죠. 또 이 문제도 기하로 물어보는 겁니다. 기하로 최소값과 뭐 최대값 이런 것들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 되게 좀 좋은 문제예요. 근데 저기에서 k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났을 겁니다. 아마 저거 4개를 갖다 다 쪼개가지고 구한 친구들은요, 아마 약간 멘붕?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도 되는 문항이긴 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게 19, 20, 21, 그 다음에 뭐 27, 28, 29, 30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20번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21번 갈게요. 21번. 이거는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문제를 그냥 좀 쉽게 접근을 했어요. 쉽게 접근했는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때 어떻게 접근할까? 과연 이 정말 그 2차 함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될까? 이거를 이해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푸는 친구들이 있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자, 선생님이 풀이를 할 건데, 선생님이 풀이하는 게 뭐 100% 이걸로만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겠지만,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이 함수에 대한 최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풀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잘 필기하시고 잘 복습하시면 되지 않을까. 21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가나. 자,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2차 함수를 쓸게요. 여기다. 첫 번째 거 fx는 x-a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 빼기 2a 제곱에다가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습니다. f하고 g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 얘하고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g에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이렇게 x-2a 제곱 그리고 뭐 여기 다 마이너스 붙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가정을 이렇게 한번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요거하고 그래프의 모양은 어떨까? 그래프의 형태 똑같죠? 자, 그래프의 형태는 똑같아요. 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ax 제곱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a가 만약에 같으면 얘는 같은 함수예요. 다만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는 이 기본 형태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냥 이동만 시킨 거예요. 이동만.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는요, 이 빨간색하고 요거는 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그러면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게 여기 gx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fx하고 gx하고는 형태는
유사하지만 뒤집어져 있기만 하구나.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지만 뒤집어져 있구나.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위치만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 방정식 fx는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 fx와 gx 요걸 같다라고 놨잖아요. 그럼 요거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x-a제곱 빼기 a제곱은 마이너스 여기 있고요. x 빼기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b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4ax인데 플러스 4ax 플러스 4a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라고 나옵니다. 정리해야죠. 요거 날라가고요. 여기에서 또 날라가는 게 4a 제곱. 여기 있는 거 a 제곱이잖아요. 여기 a 제곱. 요거 날라가죠. 그쵸? 그럼 정리해 볼게요. x 제곱을 따로 모으면 2x 제곱 빼기 2ax에다가 요거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 4ax 그리고 요거 왼쪽으로 넘기면 빼기 b는 0 이렇게 되는구나. 돼요? 자, 그러면 요것도 좀 정리 더 해야죠. 2x 제곱 빼기에 6ax 빼기 b는 0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온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요거 먼저 파악을 해야죠. 자, 그러면 요때 근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두 개를 갖다가 놓은 거.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힌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a니까 3a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이거 첫 번째 거에서 나온 힌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의 조건을 추가하면요. 세 번째 여기다 쓸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일단 다 힌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게요. 기억. a는 1일 때 b는 마이너스 2분의 5냐? a는 1일 때 여기다 넣을까요? a가 1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베타 빼기 알파, 즉 뭐 어떻게 쓸까요? 이거 베타 더하기 알파라고 쓸까요?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예요. 그럼 두 개를 더 할까요? 그럼 2베타 얼마예요? 5가 나올 거고, 두 개를 빼게 되면 2알파는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베타라고 하는 거는 2분의 5고 알파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b를 구하래요. b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 그러면 알파 베타를 곱해야 되겠다. 그럼 4분의 5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니까 b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기억번 참. 돼요? 기억번 참. 자, 그러면 기억번까지는 사실 그래도 좀 할만했을 거예요. 기억번까지. 요거는 이제 기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부터가 이제 2차 함수를 제대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로 끌어올까요? 여기로? f 베타 빼기 g 알파, g의 2a 빼기 fa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f의 알파하고 g의 알파는 당연히 같겠죠. 왜? 이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여기다 알파 넣고 베타 넣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f의 베타는 g의 베타와 똑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식을요 이렇게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f 베타 대신에요 g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g 베타. 그리고 빼기 g 알파 대신에 f 알파라고 써볼게요. 선생님 왜요? 크기 비교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함수의 위치가 g 빼기 f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도 g 빼기 f를 해준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G 베타 빼기 F의 알파가 요거보다 같거나 작냐라고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GX라고 하는 건 어디다 가져가야 될까? 요거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 이건 지우고 여기다 쓸게요. 자, G에 2A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4A 제곱 더하기 B인데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시면 위로 볼록이거든요. 그러면 요때의 값이 4A 제곱 더하기 B예요. 그럼 얘가 GX 전체에서 최대인 거예요. 그렇죠? 최대값이라고요. 요 4A 제곱 더하기 B가. 그 다음에 또 F의 A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A를 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요때 값이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겁니다. 그러면 F의 A 값이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는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모든 fx 값에서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최소. 따라서 G 베타하고요, G의 2A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G2A가 항상 크다고 했죠. 그럼 G 베타는 당연히, 베타라고 하는 건 요 밑에 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G 베타는 G2A보다 작겠죠. 자, 그러면 요것보다 요게 큽니다. 생각 잘 하세요. 두 번째, F의 A와 F의 알파 어때요? F의 A라고 하는 게 제일 작은 거죠. 요게 작아요. 요게 제일 커요. 다시 여기 F의 A 값이 이 fx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면 F의 알파는 마이너스 A 제곱보다 크겠죠. 자, 그럼 식을 세워볼게요, 선생님이. F의 A라고 하는 게 FA가 F의 알파보다 같거나 작겠죠. 이게 최소였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마이너스에 F의 A는 등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부등호가. 그럼 마이너스 F의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취급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더해진 게 마이너스 F 알파가 마이너스 FA보다는 작은 거죠. 요 보시면. 그쵸? 그러면 작은 거에서 작은 걸 더했고 큰 거에서 큰 걸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같거나 큰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G2A가 요거보다 크고 마이너스 FA가 마이너스 F 알파보다 크다. 따라서 큰 것들끼리 더하고 작은 것들끼리 더한 거, 여기 중간에 더하기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이거 진짜 좋은 문제예요. 이거 디귿번도 이거 놓고 풀겠습니다. G의 베타는 F 알파 더하기 5A 제곱 더하기 B이면 B는 마이너스 16이냐 라고 물어봤죠. 그럼 선생님이 저걸 또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G의 베타 빼기 F의 알파, 얘가 5A 제곱 더하기 B이면 B는 마이너스 16이냐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이것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G 베타라고 하는 거하고 F의 알파하고 아까 니은번에서 썼죠. 요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G의 베타 빼기 F의 알파는 G의 2A 빼기 F의 알파가 아니라 FA, 요것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게 니은에서 성립하는 걸 보였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5A 제곱 더하기 B라면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식을 넣어놓고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요건 뭐가 될까? 아까 G2A가 4A 제곱 더하기 B고요, F의 A 값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지금 이렇게 식을 구하면 얘가 5A 제곱 더하기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이거라면 이라는 거는 결국 얘하고 식이 똑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가 같다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베타하고 뭐가 같을까요? 2A가 같고요, 알파하고 뭐가 같아요? A가 같은 겁니다. 얘들끼리 같고 얘들끼리 같아야 되는 거니까. 왜? 여기 밑에 있는 게 같으니까. 됐죠? 자, 따라서
베타는 2a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로 이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근데 알파는 a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요거 이용해 가지고 베타는 2a 그리고 알파는 a. 그럼 빼기 a는 2가 되니까 a는 얼마? 2가 나오겠죠. a는 2. 근데 이제 b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와 베타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럼 베타 얼마냐? 여기서 나오죠. 베타는 4고 여기서 알파 얼마?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8이 되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b가 나오잖아요. b는 얼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죠. 돼요? 좋은 문제예요 이거. 좋은 문제. 솔직히 지금까지 문제들 쭉 보면 난이도가 막 엄청나게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들지만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 21번 문항은 사실 정말 제대로 푼 친구들이 얼마 없을 거다. 왜냐? 요거에서 식을 전개할 때 단순하게 뭔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함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의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기본 형태를 완벽하게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쩌면은 제대로 푼 친구들이 적을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뭐 이렇게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가 좋은 거거든요, 진짜. 자, 근데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풀었지만 이거를요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프의 형태, 기하학적으로. 왜 기하학적으로 풀어야 되냐? 요거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거 필기하시려면 멈춰 놓고선 필기하시면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푸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얘하고 얘하고의 그래프의 형태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첫 번째, fx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일단 그려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a예요. 일단 x의 좌표가. 근데 얘가 gx는 2a잖아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2a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교점이 두 개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려져요? 얘는 무조건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아니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렇게 또 어떻게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얘는 a가 양수인 경우고요. 두 번째, 얘는 a가 0인 경우예요. 왜? 2a하고 a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니까 a가 0인 경우. 그 다음 마지막은 a가 음수인 경우예요. 그럼 2배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니은번의 문제를요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g의 2a 빼기 fa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요 뒤집어져 있는 게 g입니다. g. 그럼 g의 2a 빼기 f의 a는 항상 f의 a가 g의 2a보다는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예요. 결과값이. 그쵸? 항상 플러스. 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근데 f의 베타 빼기 g의 알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쟤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 친구는 요것들 활용해가지고 f의 베타 빼기 f의 알파로 놔도 되는 거죠. 뭐든 상관없어요. g 베타 빼기 g 알파로 놔도 되고 어쨌건 이 교점들입니다. 이 교점들. 그쵸? 자,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알파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얼마예요? 여기 있는 게 베타.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여기 있는 게 뭐 알파, 여기 있는 걸 베타라고 놓을게요. 괜찮죠? 그 다음, 왜냐면 여기도 또 나의 조건 또 한번 쓸게요. 베타는 2 더하기 알파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더 알파보단 크다는 얘기죠. 베타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거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 다음 빨간색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F의 첫 번째 거, 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F의 베타에서 지금 F의 알파를 빼면 얘는 음수 나오죠. 돼요? 음수. 왼쪽으로 치우친 경우 음수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가 음수보다 크다. 맞죠?
A가 0인 경우에는 F 베타 빼기 F 알파 얘는 같은 거거든요. 왜?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뒤집어져 있기만 한 거니까. 얘는 0 나와요. 그러니까 0보다 더하기가 더 크다. 맞죠? 세 번째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F 베타는 요거보단 작죠. 그쵸? F 알파는 요거보다 크죠. 어디에요? 요거죠,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만큼의 간격과 처음 여기에 있는 최고 높은 데하고 최고 낮은 데하고의 차이, 당연히 요 하얀색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0일 때나 0보다 클 때나 모두 성립하니까 니은번이 참이다. 이렇게 가져도 돼요. 그래프의 개형으로. 근데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풀이가 이해가 더 잘 되죠. 그쵸? 요건 케이스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21번은 킬러 문항이었는데 킬러 문항답게 아주 잘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자, 그러면 21번까지 했으면요. 이제 우리 뒤에 조금 머리를 식힐 겸 주관식으로 가야죠. 단답형 22번 가겠습니다. 단답형 앞쪽에 있는 것들은요. 수월하게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푸실 때 1번부터 한 15번, 16번까지는요. 쭉 풀고 만약에 거기에서 막히는 문제가 하나라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냥 머리를 좀 약간 그러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 단답형으로 가시는 것도 좋아요. 난이도가 좀 낮으니까. x 더하기 3의 세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3을 세제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x의 세제곱 3의 x제곱에 3 3의 x에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그럼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는 요거죠. 요거 얼마다? 9다. 뭐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곱셈 공식 이용해 가지고요 그냥 쭉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22번 이었고요. 23번 가볼게요. 2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게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에도 그런 거예요. 중근을 갖도록, 그리고 뭐 요게 2차 방정식이든 2차 함수든 뭐 접하는 거든 뭐 이런 표현이 있든 다 하나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중근이면 판별식이 뭐다? 0이다. 따라서 여기다 쓸게요. 일단 이렇게 했는데 얘가 판별식이 0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짝수죠? 짝수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 빼기 AC니까 A 빼기 6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0이 나오죠. 0 이렇게 가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요거 계산하게 되면 7이다. A는 7이구나. 뭐 가볍게 2차 방정식 진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학력평가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 뭐가 그럴 수밖에 없냐? 중요한 단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신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엽적으로 나와요. 지엽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좀 좁게, 예를 들어서 좀 공식 같은 것들도 인수분해나 뭐 이런 곱셈 공식 같은 것들도 조금은 좀 이렇게 많이 꽈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개념들을 활용하면 약간 좀 쉽게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되게 그 정의를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문항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23번 같은 경우 뭐 2차 방정식에 대한 좀 쉬운 문제기는 했지만 요번 아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너무 많이 나온 그런 단원이죠. 그렇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24번도요 뭐 2차 방정식 또 나왔어요. 그쵸? 2차 방정식인데 이 주제도 너무 많이 나왔죠. 앞쪽에서 설명 선생님이 계속 했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거, 그러니까 학력평가 전체 강의 보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언급한 걸 아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kx 더하기 4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그렇죠. k가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그 다음 알파 베타는요
4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뭐 총평이나 이런 난이도를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면 이런 거에서 이런 식들을요 좀 보기 드문 식을 놓죠. 이건 너무 정직한 식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단 한 번도 안 본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 알파 베타가 4가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K가 될 겁니다. 그러면 K는 얼마예요? 20 이렇게 나오겠죠. K는 20.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건이 하나 붙는 게요, a, b, c는 실수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좋습니다. 자, 근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요게 2차식의 형태에 있을 때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고, 3차식은요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진도 특강이나 학교 시험 강좌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력평가나 이런 데 나올 때 좀 유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몇 번부터 풀었죠? 18번부터 24번까지 풀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1부랑은 조금 다르죠. 1부에서는 17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 18번부터 24번까지는 몇 문제 푸른 거예요? 7문제 푸른 거죠. 그러니까 이 7문제를 푸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이 지금 사용이 된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중간 부분이 좀 이렇게 볼록 올라가 있다. 21번을 기점으로 쭉 올라갔다가 단답형일 때 쭉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3부 때 쭉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딱 끝을 찍죠. 30번에서.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뭐 난이도 뭐 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물론 난이도가 뭐 쉽다고 느낀 것도 일부 인정은 하지만 21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이 갖는 의미, 최대값이 갖는 의미, 그 나머지의 함수값들은 다 그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신선한 거예요. 니은 아까 조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복습 철저히 하셔서요, 여러분들 나머지 그런 뭐 2차 함수라든지 아니면 2차 뭐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2차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꼭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모의고사 선생님이 지금 2부까지 좀 풀이를 해봤는데요. 2부까지 한 친구들은요 이제 3부 준비를 좀 할 텐데, 2부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개념들은요 당연히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싶은 거는 학교 시험 강좌라든지 아니면 진도 특강 강좌, 시험 직전 요약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부 어렵습니다. 3부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지금 24번이잖아요. 그럼 25, 6, 7, 8, 9, 10 그러면 딱 6문항이죠. 6문항인데 이것도 1시간이 걸립니다. 5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럼 요 6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하고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비었던 개념들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도요 선생님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나머지 한강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는 당연히 여러분들 만약에 뒤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안 푸셨다면 그 문제들은 조금 스스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들으세요. 풀이가 다 나와 있죠. 풀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쭉 나눠주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지 말고요. 그거를 보고 해설 강의를 보면 안 되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때 그 풀이집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나 시간 부족해가지고 못 푼 친구들은 3부는 꼭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풀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풀고선 선생님한테 강의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2부까지 마무리를 선생님과 한번 해봤고요. 남은 3부 남았는데요. 한강이 너무 지쳤죠, 여러분? 2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말 잘 하셨고요. 1시간 동안 남은 거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잠깐 좀 뭐 물도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1시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조금 이 뒤에 더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시간 너무 지쳤으니까 좀 힘내시고 마지막 한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3부로 찾아뵙도록 할게요.